제가 솔직히 배당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 말고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배당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해드려야 되나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다른 방송을 봤어요. 다른 방송 봤는데 좀 배당 관련된 설명이 좀 약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관점에서 이제 배당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말이 길어질 수가 있긴 한데, 말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배당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인식이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배당이 높은 게 이제 연말 배당이죠. 이게 이제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도 있고 연말 배당, 연말에 이제 한 번에 이제 딱 배당하는데 우선은 이제 대부분이 은행주가 높죠. 그 제조업 회사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제조업 회사들,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배당률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 이상이면 고배당이라고 하고 있고요. 5% 이하면 뭐 고배당은 아니고 일반 배당인데 근데 제조업체들은 배당률은 높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이익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설비, 유형자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해야죠. 왜냐면 다시 투자를 해야지만 또 이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조업체, 그러니까 뭐 이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배당률이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홀딩스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홀딩스라면 지주회사잖아요. 그런 회사 아니면 은행회사. 이런 데는 배당률이 높죠. 왜냐면 그 회사들이 재투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 공장인 없잖아, 공장. 공장이 있으면은 재투자를 해가지고 유형자산을 더 확보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제조업체는 높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은행주라든지 홀딩스는 당연히 그 이익잉여금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홀딩스는 배당률이 높아요. 왜? 굳이 그걸 재투자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행주도 마찬가지. 은행주도 돈을 벌면 그것 다 재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무슨 공장을 세워요?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주라든지 홀딩스 이쪽에 배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홀딩스는 돈을 다 이렇게 관계사 자회사 쪽에서 다 가져오는 거잖아. 지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당연히 성장률이 다르죠. 재투자를 해야지만 그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재투자를 하지 않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장률이 높지가 않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홀딩스하고 그 은행은 재투자 안 하잖아. 성장률이 높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많이 먹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배당률이 높은 회사들은요,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요. 그래야 배당 수익만 먹는 거지. 그리고 제조업 기업들, 뭐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그렇게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잖아.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아무래도 많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이 배당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어, 우선 상위 배당주라고 본다면은 뭐 지금 JB금융지주가 상위 배당주. 여기가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1위가 JB금융지주 9.04%, DGB 금융지주가 8.92%. 근데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뭐 굳이 따진다면 JB 금융지주가 1위, DGB 금융지주가 2위, 우리 금융지주가 3위, BNK 금융지주가 4위, 효성이 5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배당금은 한 주당 이제 얼마씩 받냐 그거거든요. 그건 이제 뭐 재무제표, 요약재무제표라든지 주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다 써 있어요. DSP라고 해가지고 네, 692원 뭐 한 주당 648원, 1079원, 608원, 6250원. 뭐 이게 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배당률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 요거 대비하는 거니까 내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긴 하죠. 내가 한 주를 사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다만 요거는 이제 한 주당 내가 얼마씩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걸 표시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6,25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6,250원에 가장 많이 주는 거잖아요. 한 주당. 그렇죠? 많이 주긴 하지만 내가 이게 이제 8.62%니까 뭐 한 7만 원대 되긴 하겠죠. 현재 주가가.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거고 한 주당 뭐 6,250원 준다. 그런 거 있는 거고. 그래서 여튼간에 JB금융지주가 9.04%로 가장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건 있죠. 이게 만약에 뭐 내가 효성에 대해서 주식 수가 많다, 주식 개수가 많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만 얘기하면 달라지죠. 만약에 이제 내가 100주를 갖고 있어. 100주를 각각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100 곱하기 6,250원 하게 되면 당연히 효성을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더 많은 거죠. 더 많이 받을 수 있긴 하죠. 같은 100주를 갖고 한다면. 이 주당 배당금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냥 수익률로만 따진다면, 배당 수익률로만 따진다면, JB, 내가 투자금 대비 배당 수익률만 따진다면, JB 금융지주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실적이 증가되면서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재투자를 하지 않잖아, 재투자. 그냥 재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다 배당률이 높습니다. 은행주가 요새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 가지고 내년에도 은행주는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컨센서스에서 은행주가 내년에 실적이 증가할 거야. 근데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 실적이 감소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S-오일이라든지 삼성카드라든지 H&M. 근데 여기가 배당 수익률이 높죠. 보시게 되면 7.6%, 7.55%, 5.88%니까 5% 이상은 높은 거예요. 보통 5%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5%면 고배당. 근데 S-오일이 뭐 7.6%니까 높지. 삼성카드도 7.55%, H&M도 5.88%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년 영업 이익 전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39% 올해보다 2조 5,886억 원으로 39% 줄어든다고 합니다. 컨센서스에 의한다면. 삼성카드도 마이너스 7%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H&M도 마이너스 69% 줄어든다고 해요.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H&M은 워낙 올해인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익을 워낙 많이 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내년 실적이 감소가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 것은 은행주.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내년 실적과 뭐 내년 실적 증가하고 감소를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배당이 연말 배당이니까 배당 락 전에만 사면 되거든요. 보통 뭐 12월 말일 날 배당 락 하기 전에만 사면 되는 거예요. 배당 락 하기 전전날에 사면 되는 거죠. 전전날에만 사면은 내가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런 게 있잖아. 배당을 받으려고 전전날에 샀어. 샀는데 배당 낙이 돼가지고 주가 떨어졌어. 근데 배당 낙이 돼서 주가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 왜? 내년에 실적이 더 감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은 받았어. 배당은 이제 뭐 7.6%, 7.5%, 5% 받았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시세 차익에서 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걸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는 내가 배당 받으려고 이제 주주가 됐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배당 낙이 됐어. 배당 낙이 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어. 지금은 당장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실적이 증가될 예정이니까 뭐 당장 떨어지게 하겠지만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컨센서스에서는 은행주가 내년에 실적이 바탕되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배당락이 나와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도 다시 올라가니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컨센서스에 의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컨센서스의 종목과 내년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 은행주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위 배당주는 요 JB금융, DGB금융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략상이에요. 전략상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 다른 거고, 뭐 우선 저기 JB 금융지주가 높긴 하죠. 배당 수익률이 9%니까. 여러분들 그 배당 수익률이 9%면 진짜 높지. 일반 은행보다도 훨씬 높은 거니까. 요새 뭐 은행 이자율이 얼마죠? 5% 아니에요? 요새 이제 금리가 올라서 5% 정도 준다고 하죠. 많이 주는데 5%? 3%에서 5% 정도 주잖아요. 많이 주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니까 9.04%니까 진짜 연말에 짭짤하게 챙겨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 되긴 하죠. 내가 투자 대비. 물론 뭐 시세 차익을 노리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더 붙여 얘기해 드린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있냐면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연말 배당이잖아. 그러니까 연말 배당이기 때문에 그 내가 그 회사의 그 주주로서만 주주 명부에 들어가면 되잖아. 배당 나오기 전에만 내가 저걸 하면 되지. 그 해당 종목에 주식을 내가 매수를 하면 내가 주주가 되는 거잖아. 주주로 딱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지. 배당 권리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투자하게 하냐면은 배당 나오기 전날 한 이틀 전이겠죠. 2, 3일 전에 미리 매수를 하죠. 그래야지만 내가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가 보통 배당 나오기 전 2, 3일 전에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요. 아시죠?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배당 낙이 딱 되면 툭 떨어지죠. 요런 식이죠. 요런 식.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당금 받고 싶어가지고 언제 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 29일 날 배당 낙이 온다 칩사 그 12월 뭐 한 25일 정도에 사겠죠. 아니면 27일 날 정도에 산든지 이렇게 요때 산다고요. 대부분 요때 공략을 하는데 근데 요때 공략을 하게 되면은 좀 안 되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올라갔다 배당 나오게 되면 확 떨어져 버리거든. 쭉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내가 배당금 먹긴 먹지만 시세 차익은 못 누리죠. 그리고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위험 부담도 있어요. 그걸 꼭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때 12월 25일 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사야 되냐면 지금부터 사야 돼.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돼. 왜냐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싼 자리에서 사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직은 배당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해놔야지. 그러면 시세 차익도 올라갈 거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야. 여기가 이제 배당의 마지노선을 봅시다. 내가 살 수 있는 주주로서 될 수 있는 뭐 12월 25일을 합시다. 주로 12월 25일 아니 27일 날 사겠지. 이때 살 건데 근데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면 지금 사면은 11월 23일이잖아. 그치? 아직은 배당 그건 아니지. 배당 받는 거하고 상관없지. 근데 내가 여기서 사놨는데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갔어.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여기서 샀어. 그러면 이게 배당 그 사고 나서 주가 약간 더 올라가. 2, 3일 정도 올라간다고. 올라갔다가 배당 낙이 딱 떨어지려면 떨어진다고. 어디까지 떨어져? 여기까지 여기 떨어져. 여기 다 깨면서 이렇게 떨어져. 막 떨어진다고. 그럼 보통 어디까지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2, 3일 전보다 산 데보다 약간 더 떨어진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11월 23일 날 샀어. 지금 정도 샀어. 그러면은 떨어져도 상관없지. 왜? 나는 이만큼 시세 차익을 먹고 있잖아. 난 이만큼의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배당금을 먹고 배당금을 챙겼지. 9% 챙겼다 칩시다. 9.04% 챙겨 먹었지. 그리고 내가 입절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어. 시세 차익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라도 먹을 수 있다고. 물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 10%긴 한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일 수도 있어. 10%인데 여기서 배당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뭐 7% 정도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3%라도 내 익절할 수 있잖아. 그러면 시세 차익도 노리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도 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딱 먹고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딱 먹고서 나오면 되고 시세 차익도 약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굳이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한 1% 2%만 생각하셔도 돼. 왜냐면 내가 이 돈을 뭐 기회비용 대비 좀 유용하게 쓰려고 한다면 그렇게 한 달 정도만 해도 된 거니까 한 달 전에 미리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만큼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잖아. 여러분들이 어디 재테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재테크 수단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재테크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가지고 네,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제가 효성이라는 지금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JB금융지주하고 효성이 있는데 JB금융지주는 지금 막 올라가죠. 지금 언론에서 막 떠들어댄다고. 언론에서 지금 배당 많이 주는 회사로 떠들어대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죠. 네, 지금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빨간선 돌파했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효성. 근데 효성은 아직 시세를 주지 않고 있어요. 효성은 아직 이 빨간선 위로 올라서지 않았죠. 노란선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효성은 아직 시세를 크게 주지 않은 종목인 거고, 물론 시세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효성은 아직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JB금융은 지금 시세를 어느 정도 주고 있고, 물론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예, 요새 뭐 JB금융 지주가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배당. 여튼 간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미 시세를 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시세를 아직 안 준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배당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전략적인 부분을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당 관련된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도움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고